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정말 결혼 기간 동안 사건, 사고가 단 하루도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머릿속도 뒤죽박죽입니다. 사연을 쉽게 풀어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된 것도 오랜만이라고나 할까요? 세상에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대체 나이 60을 넘겨서 왜 이러고 사는지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헤쳐보고 싶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천진난만 푼수짓이라고 하기엔 사건이 너무 커졌고 밑도 끝도 없이 일만 벌려놓으니까 다른 가족들은 미쳐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풀기에는 쪽이 너무나도 팔리고 쌓아두자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버리고 결국에는 다 퍼뜨리고 파국을 맞이했어요. 아무튼 최대한 굵직한 사건으로다가 재미와 흥미가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추려서 한번 시원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빠르게 손절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고연봉자예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니 조금 부담스러워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성과급으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직업이 손에 꼽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남들보다 더 성과급을 많이 받는 축에 속하고 있었고 저희 살림은 꽤 넉넉했다는 것도 덧붙이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돈을 가지고 가끔 치사하게 굴 때가 있긴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의 권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전적으로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주는 생활비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치사하게 굴고 생색을 내도 그냥 더러워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다고 제가 남편과 이혼해서 홀로 살 자신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남편과 별개로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인생의 민폐 끝판왕 중의 왕, 레전드 중의 레전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들과는 정말 다른, 아니 이걸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인생이 그 어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가장 즐거워야 하고 본인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직업이 있었는데, 물론 반어법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는 것이었어요. 인플루언서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약간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연예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주 예전에는 얼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공동구매도 열고 협찬도 받고 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되어 활동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지라 나이가 60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몸매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운동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고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본인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고요. 자기 몸매는 전부 효소로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홍보를 하며 팔았죠. 한마디로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피부과니 뭐니 관리를 매일같이 받는데 전부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들 덕분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겉모습만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효과도 없는 물건들을 엄청나게 구매를 했고요.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또 사치를 즐겼고요. 우리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의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 시어머니는 관심병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들의 관심이 없으면 상당히 우울해하기도 했어요. 처음 딱 만나 뵀을 때 너무 화려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져서 눈을 들 곳이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정말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니 하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서 인사도 못했어요. 제가 남편이랑 소개로 만나서 2년이라는 시간을 연애를 하고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도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옷에 무슨 그렇게 큐빅이 각양각색으로 달려있는 건지 처음 봤다니까요. 도대체 그런 옷을 어디서 구하는 건지 밖에 돌아다니면 햇빛이 반사되어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옷이 반짝반짝 아주 난리를 쳤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저는 시어머니가 밤무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화려하고 평소에 입고 다닐 수 없는 옷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가 조금 늦었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었는데 이제서야 만나 뵙게 되네요. 어? 아니다. 내가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괜찮아. 아들, 오늘 내 일상 어떤 거 같아? 블로그에 올릴 가게 협찬 때문에 일부러 반짝이는 거 입었지?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다. 도대체 이런 옷은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어머, 수제로 제작 맡겼다는 거 아니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좋지? 나는 관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직업이니까. 오히려 그런 게 좋다니까. 아휴,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옷이 너무 화려해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패션 센스도 없고 보는 눈도 없어요. 돈만 잘 벌었지. 그거 말고는 관심도 없다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는 좋겠네. 간섭 안 하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남편이 관심이 없으면 뭘 하나요? 남편이 가져야 할 관심까지 시어머니가 모조리 다 챙겨간 것 같은데. 남편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나 행색이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 물건들을 팔고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글쎄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무분별하게 돈을 받고 홍보를 하는 글을 블로그에 도배를 하듯이 올리는 바람에 블로그가 정지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시어머니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하나의 사업장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 시어머니가 제정신이었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억지로 강매를 한 것도 아니고 좋아 보이니까 다들 사라고 한 것뿐인데 도대체 내 블로그를 왜 정지시키는 거야? 왜? 내가 그만큼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블로그에 과대 광고만 올려도 그렇게 정지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워낙 글을 올릴 때 무조건 좋다, 사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는 블로그도 안 하면서 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 내가 언제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어? 그냥 사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아무튼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지. 벌써 정지만 몇 번째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해야겠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블로그가 아닌 다른 개인 SNS로 옮겼어요.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시녀들이 거기도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건지는 궁금했지만 저렇게 시어머니를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사도 잘 되는 거구나 싶어서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문제였으면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냈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동한 SNS에서도 강매 수준의 홍보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인증되지 않은 식품에 영양제랑 불량품들을 팔다가 소송을 당했지 뭐예요. 제가 이 일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소송을 당한 뒤에 정신이라도 차렸더라면
오히려 시어머니를 도와서 빠져나갈 방법이라도 찾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반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송을 당해서 과대 광고로 벌금까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팔아치우는 게 제일 남는 장사라며 별의별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어요. 이거 하나만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니? 내가 영업 비밀이라 자세하게 말 못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남는단다. 소송을 몇 건을 당해도 버는 돈이 더 많으면 장땡 아니겠어? 이런 거는 세금도 안 떼. 그냥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 이거야. 세금을 안 떼긴 개뿔. 그냥 사업자가 없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었죠. 요즘 인터넷에서 장사하면서 개인 사업자 하나 안 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요. 사업자가 없으니 현금 영수증은 개뿔이었죠. 이번에는 탈세로 신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건 아주 호되게 벌금을 물게 되었어요. 그동안 탈세했던 돈들도 전부 뱉어내게 되었고요. 그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는 그동안 벌었던 돈을 전부 탕진하게 된 것도 모자라 시아버지에게 손을 벌려서 벌금을 내야 했는데 참 답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당했으면 반성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당당한 꼴을 보니까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다 싶더라니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나한테 혹시 안티팬이라도 붙은 거 아니야? 나를 시기질 터는 족속들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사업자 하나 없이 장사 잘만 하는구만. 왜 나만 걸려서 벌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신 좀 차려 이 여편네야. 지금 당신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물게 된 벌금이 얼만지는 알아? 돈을 벌면 뭐해. 죄다 사치하는 데 쓰고 벌금 내는 데 쓰는데. 나도 속이 시끄러워서 죽겠는데 왜 염장해지려고 그래요. 막말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들 하는 것처럼 한 거라니까. 남들이 왜 멀쩡하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고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별 탈이 없는 거겠지. 당신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사라고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무조건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고 했다며. 에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살 사람들은 다 산다니까 왜 이래? 나는 죄가 없어. 내 죄라면 60대처럼 안 보이는 죄일 뿐이지. 나의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신고를 넣은 게 틀림없어. 아니, 지들도 나처럼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뭐 운동이라도 하던가. 방구석에서 휴대폰만 냅다 들여다보는 인간들이 내가 잘 되는 꼴은 보기 싫어가지고 신고를 넣다니. 아이고 저 관심병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터져. 어느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일일이 신고를 넣고 그러겠냐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 당신이 무슨 천만대군을 몰고 다니는 연예인이라도 돼?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신고를 당한 거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얼마나 했다고 그래요. 남들 하는 만큼 한 거라니까. 당신은 이 온라인의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만 열면 내 탓이야 정말. 나는 알고 싶지도 않은 세계야 이 여편애야. 허세만 들고 허영심만 가득 들어서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지금까지 같이 산 것도 용하다 용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남 탓만 하면서. 내가 아주 당신 때문에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 오늘은 또 집으로 뭐가 날라오나 싶어서. 왜 나만 철부지 나쁜 년으로 만들고 그래요? 나는 떳떳하다니까. 내가 무슨 맨날 사고만 치는 줄 알아. 나도 내가 벌어서 쓰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당신이 주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니까. 당신이 나한테 넉넉하게 돈을 줬으면 내가 이런 짓을 안 하지? 당신이 사치만 안 해도 부족할 리가 있나? 그래. 나도 이제는 당신이랑 질려서 못 살겠다. 요즘은 황혼이혼이 그렇게 유행이라 하던데 당신 유행의 선두주자잖아.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하는 인간이 왜 이혼은 안 하고 버텼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을 하자고요? 아니, 나랑 40년을 가까이 살아놓고 이혼을 하자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하자는 건데? 내가 주는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남들한테 물어봐라 이 여편네야. 나만큼 생활비를 챙겨주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맨날 피부과니 헬스장이니. 거기다가 뭔 손톱은 뭘 그렇게 바꿔대고 돈을 써대는지. 내가 아주 보다 못해서 이혼하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어떻게 나랑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다고 이 약속을 해놓고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 아닌 건 당신이지. 아주 무력이 넘치는 귀신이라도 붙었나. 어디 가서 저거 굿이라도 좀 해봐. 아니면 교회를 다니든 악기를 물리쳐야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내가 지금 악기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도 말짱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강지 처리버리고. 예.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요. 당신 없으면 내 속이 시커멓게 타거나 마음을 졸일 일도 없다 이거야. 내가 아주 열이 뻗쳐서 원. 시아버지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터진 모양인지 저희 부부가 떡하니 앞에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하자며 큰 소리를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하다가 시아버지가 인신공격을 하고 들자 화가 나는지 같이 맞불 작전을 놓더라고요. 결국에는 서로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비난을 퍼붓다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에서 듣고 있던 저랑 남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울고불고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자식까지 낳고 키우며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허망해. 어떻게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할 수가 있어? 젊었을 때 놓아주던가. 그랬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서 재혼을 했을 거 아니야.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아이고, 자식들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는 이미 얼굴도 보기 싫다며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하신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붙잡고서는 넋두리를 쉼없이 하셨죠. 이게 만약 제가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연하게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시부모 이혼 사건이 있었을 땐 결혼한 지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시어머니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어느 정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그동안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지 이혼 사실 자체는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내가 있지 더러워서 이혼해준다. 사람이 평생 함께하자고 서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내가 실수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저러는지. 저 양반 여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이혼해서 내가 쪽팔려서 원. 내가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여주고 꼭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시아버지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던 시어머니가 막상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나니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 신혼집으로 짐을 싸들고 왔죠. 그때부터 정말 말도 못하게 제 피를 말리기 시작하는데, 신혼 3개월 차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이혼하는 바람에 합가를 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려봐야 시어머니가 오갈 곳 없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염치도 없이 저한테 투정을 다 부리더라니까요. 예, 아무리 내가 객식끄라고 하긴 하지만 내가 탄단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영양가 있게 섭취를 해야 하지 않겠니? 나 몸매 관리하는 사람이야. 아침에는 간단하게 요거트와 샐러드가 좋겠고, 점심에는 탄단지 맞춰서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 좋겠구나. 저는 제가 무슨 헬스 트레이너라도 된 줄 알았어요. 자기 식단에 맞춰서 밥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 하지, 남편도 챙겨야 하지, 시어머니 챙길 시간이 있나요? 저도 제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집 밖에 나가는 게 너무나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예. 너는 또 친구들 만나러 밖에 나가니? 네 친구들은 직장도 안 다녀?
허건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을 쓰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핀잔을 주던 시어머니는 내내 집에 붙어 있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아주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밤마다 밖에 나가서 노는데 아니 적당히 놀다 집에 와야죠. 저랑 남편이랑 다 잠든 새벽 시간에 공구를 하는 친구들이랑 술을 처먹고는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장하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저랑 남편은 정말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창피함을 겪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어머니는 SNS 중독자처럼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시녀들이 많다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SNS를 슬쩍 구경해 보니까 완전 거짓말 투성이더라고요. 운동하는 사진을 맨날 올리긴 하는데 자세하게 보면 포토샵을 했더라고요. 그 나이 먹고도 그런 걸 할 줄 안다는 게 신기했어요. 뭐 관리를 하면 다 자기처럼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판매하는 운동기구 사라, 효소를 사라. 근데 우리 시어머니 매일 운동도 30분 이상을 안 하거든요. 살 안 찌려고 최대한 안 먹고 근육 하나 없으면서 포토샵으로 근육 만들어서 있는 척하고 저는 그 나이에 그렇게 휴대폰 어플을 잘 다루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귀찮고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이모티콘도 각양각색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런 정성이라도 있어야 인플루언서를 하는구나, 공구를 하면서 돈을 버는구나 싶었죠. 아무튼 그런 꼴을 맨날 보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돈을 잘 번다고 집을 남편이 해온 것도 아니었어요. 결혼할 당시에 반반 결혼을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박박 우기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거의 빚내다시피 해가지고 집도 딱 반반 해갔거든요. 명의도 반반, 전부 다 반반. 근데 왜 저만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스트레스를 오로지 받아가며 살아야 하는 건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집에 택배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사치를 부리네, 택배가 어쩌네 저쩌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딱 반반 결혼했던 거 알지? 근데 우리 부모님은 당신 눈치 보여서 우리 집에도 잘 안 찾아오셔. 근데 어머님은 뭐야?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지내실 건데. 나도 이제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 해도 너무하잖아. 허구한 날 택배가 문 앞까지 쌓여있는데 이러다가 문을 다 막아버리겠다니까? 엄마도 지금 돈 모아서 나간다고 준비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어. 유일한 자식이 난데. 그리고 택배 저거는 나도 한 소리 했는데 뭐 전부 다 공짜로 받은 것들이라는데 리뷰해주면 되는 것들이라고. 물론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부 다 협찬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협찬은 개뿔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공동구매로 벌어먹고 사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협찬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가의 제품을 젊은 애들도 아니고 나이 60이 넘은 할머니한테 굳이 협찬을 한다고요? 그냥 제품 하나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디서 난지 모를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말릴 수 있을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텼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 머리가 터지는 게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혼을 한 시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의 행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못 살겠다고 아주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이 생활비라도 보태주고 계신 거예요? 하루가 뭐다 하고 집 앞에 택배가 쌓이는데 문을 열기가 무섭다니까요.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면서 제가 오죽하면 이혼한 아버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겠냐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날 엉엉 우는 저를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래주시더니만 제가 집에 가보겠다고 하자 같이 가자면서 저를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는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는 시어머니에게 성질을 버럭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속으로 저는 아버님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이 옆편 내가 애들한테 필붙지 말라고 내가 원룸 하나 얻으라고 돈까지 쥐어줬는데 기어코 애들 사는 집에 눌러붙어 앉아있어? 원룸 보증금은 어쨌어? 허구한 날 택배를 시킨다고 하더니만 그 돈으로 사치 부리고 애들한테 얹혀 살고 있는 거지? 아이고 이혼한 남편이 무슨 상관이라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친대? 그래요. 내가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것 좀 샀어.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원룸 얻으라고 준 돈 내놔 그러면 애들한테 피해주지 말라니까 그거는 못 참고 애미가 돼서 애들까지 이혼시킬 일 있어? 이 옆편 내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아버지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시어머니한테 생각이 있네 없네 난리를 치는데 시어머니가 딱 저를 째려보더니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와,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무서운 년이었네. 나를 쫓아내겠다고 저 인간을 찾아가서 일러바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정말?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년이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년년거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쌓인 짐을 좀 보세요. 도대체 저 운동기구는 사진 한 번 찍고 빨래거리로 쓸 거면서 왜 산 거예요? 중고로 내다 파시던가요. 공간만 차지하고 불편해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돌아와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던 남편이 제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리면서 저한테 되려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요.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저에게 나무라는 말을 하는데 도무지 저는 이런 인간이랑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편 들 게 따로 있지 누구 편을 드냐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 싸움도 아니고 참나. 당신 지금 시어머니 편 들면서 내 등짝을 때렸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이랑은 못 살겠다고 짐 싸서 나가버려. 하지만 그조차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둘 다 알박기를 하듯이 집에서 떡하니 버티기를 시전했거든요. 집은 정확하게 반반으로 하고 결혼했는데 왜 나랑 우리 엄마가 나가야 돼? 꼴 보기 싫고 불편한 사람이 나가던가. 우리는 절대로 못 나가. 그 말에 제가 더러워서 피하려는 마음으로 짐을 싸다가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반반 돈 내고 결혼했는데 제가 왜 피해야 한다는 건지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안면물수하고 정확하게 반반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방은 제가 쓰고 안방 화장실도 제가 썼고요. 거실 화장실이랑 작은 방 2개는 남편이랑 시모가 쓰고요. 거실 소파도 딱 반으로 부엌도 반으로 갈라서 쓰기 시작하고 진짜 초등학생들 싸움처럼 네 물건 내 물건 따지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지들이 먼저 알박기 하면서 치사하게 나왔는데 저도 당연히 맞불 작전으로 치사하게 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서로 네 거 내 거 따지면서 살던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저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키운 줄도 모르고 있었던 뇌에 꽈리가 터지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이 되긴 했지요. 물론 보험이 있어서 대부분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100만 원 남짓한 돈이 더 필요하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를 했더니만 남편이 저에게 콧방귀를 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반반 가르자고 하더니만 돈이 필요할 때는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웃기긴 하네. 그래서 지금 장모님 병원비를 나보고 내달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일도 그만두고 당신이 주던 생활비로 생활했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반반 갈라 생활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 수술비가 필요한 건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고? 아무리 사람이 덜 됐어도 그렇지. 이런 것까지 반반 가릴 순 없지. 애초에 네 집 내 집 따지면서 정확하게 반반 가르자고 했던 건 당신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더니만 저에게 5만 원권 하나를 지갑에서 꺼내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이 지금 저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를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설마 지금 친정엄마의 병원비로 달랑 5만 원 하나 던져주는 건가 싶어서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애써 속을 삼켰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설마 했던 그 이야기들이었죠. 그 장모님 보험 많이 들어주신 거 아니었어? 노대비니 뭐니 본인들 살궁리 다 해두신 거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지? 태어날 때 택시비나 내드려라. 나한테 돈 바라지 말고. 나는 딱 당신에게 우리 가족 생활비 그 이상도 이하도 줄 수 없어. 뭐든 반반하기로 했으니까 각자 집에 들어가는 돈도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고. 저에게 내민 5만 원권을 빨리 받으라면서 손짓을 하는데 정말 저 단정 깊은 곳에서부터 부들부들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색을 내는 남편도 그렇고 반반 갈라 생활하는 것까지 전부 저에게는 스트레스였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굳이 감내하고 살았던 것은 제가 이혼을 하고 나면 속상해야 하실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는데 남편 놈이 저희 부모님을 개똥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작 5만 원 거 하나 내밀면서 각자 집에 알아서 하고 살자는 막말이나 내뱉는 놈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고작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살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이랑 왜 반반 갈라 생활하게 되었는데 전부 시어머니 때문이었잖아. 당신은 매번 어머님 편만 들고 어머님은 나 스트레스 못 줘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고 나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뭐라고?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무슨 툭하면 집 나가라 이혼하자. 아주 갈라서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처럼 말하는데 이혼은 아니지. 우리 부모님도 이혼한 마당에 자식까지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차라리 이렇게 사는 안이 있더라도 이혼만큼은 절대 안 돼.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이혼해서 안 보고 사는 것보다 더 지겹고 스트레스라서 그래. 어차피 서로 건드리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마당에 이혼하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딱 반반 나누는 게 낫겠어. 그게 나한테는 더 이득되는 일 같아.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절대 안 된다고 절대. 당신도 진짜 독한 사람인 거 알고 있지? 보통 이 정도 되면 여자가 알아서 설설 기어들어와야 정상인데 말이야. 끝까지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우기면서 반반 갈라서 자고 하는 당신이 무섭다 무서워.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이 우리 집에 눌러붙어서 사치나 부리고 있는 거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아버님한테 가서 이른 게 그게 잘못한 거라는 거야? 언제까지 어머님 편 될 건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매일같이 물건 살 생각만 하고 집을 이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건 잘했고 당신이 싸가지 없게 하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연연거리면서 욕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이해를 하려고 할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기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뭘 더 이해해. 됐어. 당신이랑은 얼굴 마주보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해. 남편은 그 말을 전부 무시했고요. 저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남편과 대화를 단절한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아주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솔직히 그 둘의 대화나 행동에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애써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친정엄마의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구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니 막말로 시어머니랑 남편이 무슨 작당을 한들 집은 공동명의고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으니까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제가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으니 그 둘도 대비를 하기 위해 뭔가 꾸미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했었죠.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남편에게 가서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꼬드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게 뭔지 제가 뭐 알아야 하나요? 그들이 뭘 하든 지지고 볶든 저는 남처럼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친정엄마의 증상은 점점 호전되고 있었는데 엄마를 밤새 간호를 해주던 간병인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낮에는 병실에 찾아가서 간병인분과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밤에는 집에 들어와야 그나마 트집이라도 덜 잡힐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간병인을 구하기도 전에 그만둬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3일 정도 밤낮 없이 구별 없이 친정엄마의 병실에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인간들인지라 제가 집에 안 들어오면 궁금하겠지 싶어서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하러 간다고 말을 했었어요. 굳이? 병간호를 하러 간다고? 아니 어차피 밤에는 약 기운에 취해서 주무실 텐데. 아이 몰라.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집만 공유하고 사는 거나 다름없는데 뭘. 아무리 약 기운에 취해 잔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아이 아무튼 내가 가서 지켜봐야 하니까 며칠 집 못 올 수도 있어.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별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구석에서 피곤하게 있는 것보다 병원에 죽치고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친정엄마가 태어나실 때까지 말동무도 해드리고 간만에 몸도 주물러 드리면서 나름의 효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제가 상상도 못한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이 글쎄 시어머니가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성형수술을 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남편 돈으로요. 야, 어머님 효소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시나 봐요. 얼굴까지 싹 다 갈아보시고 아들이 지금 이혼한다 만다 말 나오고 있는데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 생각을 하시지. 너는 나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까지 진절머리가 난다니? 나를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는구나. 내가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돈 500만 원을 보태줬지 뭐니. 이번에 내가 수술한 것도 말이야 다 이유가 있단다. 이번에 내가 팔 물건이 리프팅 기계거든. 시어머니는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신이 났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들까지도 아주 술술 말을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번에 팔겠다는 물건이 리프팅 기계래요. 3만 원짜리 중국산 기계를 글쎄 30만 원에 속여서 팔 거라면서 저에게 신이 나서 다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에 성형시술로 리프팅을 쫙 하고 안검 하수까지 하고 왔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 눈꺼풀이 처지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당연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저기 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죠.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아주 미치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숨만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 친정엄마가 수술하고 100만 원 되는 비용 좀 보태달라고 했을 때는 5만 원권 하나 던져주더니만 시어머니 성형수술비는 500만 원을 보태주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수술비는 싹 다 무시하더니 시어머니 성형수술하라고 500만 원 보태줬다는 게 진짜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젠 진짜 이혼하자고. 아이 이런 걸로 어떻게 이혼을 하냐? 장모님 수술은 보험이 되잖아. 근데 우리 엄마 성형수술은 이거 미용 목적이라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런 것도 몰라? 아 그리고 엄마가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해야 우리 부부 사이도 좋아지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남처럼 살 건데.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나 같으면 그 500만 원으로 보증금 걸어서 원룸이라도 잡아서 나가라 했을 텐데 말이야. 진짜 너는 진짜 네 생각밖에 안 하냐? 우리 엄마를 어떻게 비좁은 원룸으로 보낼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방이 2개짜리인 빌라에는 보내드려야지. 아이 생각 없이 이야기하지 말고 넓은 그림을 보란 말이야. 넓은 그림을.
우리 엄마 짐도 많은데 어떻게 원룸으로 잡아들여?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를 갈고 갈고 또 갈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복수의 기회는 아주 빨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꾸준히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혼을 하고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냐고 절대로 안 될 거라고 하면서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중이었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감추며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이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요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안검하수를 하면서 눈도 같이 찝었는데 실밥을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기질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성형수술 부작용이 떡하니 생긴 것이었지요. 아유, 얼마나 두껍게 찝은 건지 눈이 안 감길 정도였으니까 모양은 얼마나 기괴했겠어요.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레이저 기계를 팔아야 하는데 눈 붓기가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사진도 못 올리고 미치겠는 거죠. 아니, 뭐 3주일 정도 지나면 붓기가 가라앉을 거라고 하더니만 이거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리프팅 기계를 몇백 대나 들여놨는데 저거 언제 다 팔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누가 봐도 소세지 하나 얹어놓은 것 마냥 두껍고 푸르딩딩하고 이상했어요 정말. 붓기도 전혀 안 빠지고 눈이 감기지를 않으니까 눈도 계속 충혈이 되어 있고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야 하는 총체적 난국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붓기가 빠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피부 리프팅을 한 부분만 눈이 보이지 않게 찍어서 올리면서 기계를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하고요. 제가 피부과 안 다니는 것도 다들 아시죠? 그냥 이 기계만 썼는데 주름이 싹 사라지고 피부가 탱탱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업자 없이 물건을 팔다가 된통 벌금을 맞은 이후에 사업자를 내긴 했는데 이건 과대 광고 아니겠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올린 글들을 일일이 전부 캡처를 했고 시어머니 몰래 시어머니의 얼굴을 도둑 촬영하기도 했어요. 눈이 안 감기고 눈 뜨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 붓기가 소세지인 것까지 전부 다 몰래 촬영을 하고 증거들을 수집했죠. 친정에다가는 이혼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넋두리를 했더니만 친정집에서도 별소리 안 하고 저를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주 따끔한 일침을 날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오갈 곳이 없어서 자식들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해도 서로 기본은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네도 말일세. 평생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귀찮게 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을 안 시켰을 걸세. 우리 딸이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말이야. 무슨 심정으로 그걸 도와달라고 말을 했겠어. 그때는 아주 개무시를 일삼더니만 고작 저런 성형수술을 위해 그렇게 돈을 써. 자네는 인간이 덜 됐네. 그 말에 남편은 죄송하다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자기 얼굴이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저야 그나마 몇 주 같이 있었다고 그 얼굴에 적응이 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소리를 꽥 지르셨거든요. 시어머니도 본인 얼굴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쪽이 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죠. 저는 바로 친정집으로 짐을 싸서 옮기게 되었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는 게 난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 솔직하게 말을 해서 처가에 돈 보내는 거 그거 너무나도 아까웠어. 돈 보내봐야 처가에서 해주는 것도 없잖아.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나는 이혼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끝까지 반성이라는 게 없는 놈이야. 더 이상은 얼굴 마주보고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
저는 남편이 한 말들도 전부 녹음을 떴고 증거로 제출을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만 남편은 완전히 돌변을 해서는 못된 년 나쁜 년 하며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을 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가 이용하고 있는 SNS에 비공개 비밀 계정을 만들어서 시어머니 실체를 아주 다 폭로해버렸어요. 시어머니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게 일부러 시어머니 SNS에 가서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거 리프팅 시술 받아서 탱탱해진 거라고 하던데요? 안 감아서 수술 받은 건 부작용 나서 눈도 안 감긴대요. 눈 뜨고 잔대요. 시어머니가 명예훼손으로 걸겠다고 제 댓글에 답변을 달았지만 그래봐야 그 SNS가 우리나라 기반의 SNS가 아니라서 법적 소송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정보 또한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 누군지 알 수 있을 리도 없고요. 시어머니의 실체 사진을 마구마구 올렸더니 사람들이 전부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리프팅 기계 주문했던 것들도 줄줄이 취소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그 기계 원가가 3만 원짜리라고 폭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되죠. 저는 바로 소비자보호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넣고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뻥튀기한 가격은 물론이고 원산지까지 쏘겠죠. 거기에다가 과대 광고까지 완전히 쓰리콤보. 시어머니는 이번에 삼진아웃을 당하게 되면서 벌금에 소비자들에게 소송까지 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게 되었어요. 그 돈을 누가 내겠어요. 이혼한 시아버지가 도와줄 리 없으니 전부 남편의 몫이 되었죠. 남편은 저와의 이혼 소송도 걸려있지 시어머니 일까지 터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더라고요. 남편은 허구한 날 집에서 SNS 중독자 모습을 보여주며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완벽하게 질려버렸고 결국에는 원룸을 얻어서 시어머니를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제발 돌아와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남자들이란 왜 저럴까요? 적당히 고개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아야지.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이 사달을 낸 게 누군데? 뭐? 이제 와서 돌아와달라고 사정을 해? 꺼져. 너랑은 죽어도 같이 안 살아. 전 남편이랑 이혼소송 건답시고 초반에 법원 앞에서 서로 침 튀기면서 벽에 똥칠을 할 때까지 살으라고 욕을 하면서 싸운 게 엊그제 같은데 뭘 다시 돌아오고 말고 하겠어요. 제가 미쳤냐고요? 절대로 안 돌아가죠. 내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너한테 다시 돌아가겠니? 엊그제만 하더라도 나한테 욕한 놈이 말이야. 그리고 네 종로를 탈 여자 찾는 거면 다른 여자 알아봐. 정 없으면 국제 결혼이라도 하든가. 전 남편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뒤로는 저에게 뭐 따로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완벽하게 남이 되었고 재산 분할도 처음처럼 딱 반반씩 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으로 돌아와 살고 있고 아직은 젊은 나이라 생각해서 재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이력서도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남자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제 인생 제가 개척해 나가며 저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